안녕하세요. 패치워크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의 건축은 장식적이었습니다. 원시의 벽은 단단한 벽이 아니라 부드러운 카펫과 같은 직조물이었고, 이 과정에서 공간은 다양한 무늬의 장식들로 채워졌습니다. 내가 만드는 나의 공간에는 당연하게 내가 만든 장식이 있었고, 이 장식들은 나의 삶을 담아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건축은 매끄러운 표면을 제공합니다. 현대에는 시공과 사용이 멀어짐에 따라 나의 공간을 직접 만들어 나가는 감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장식, 나아가 장식적임은 내가 결정하는 나의 삶을 담보하는 마지막 가능성입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건축에서 잃어버린 장식성을 회복하고 서로 다른 질감과 패턴이 직조된 풍경을 되찾고자 합니다. 어릴 적 우리는 부드러운 담요와 키가 큰 조명, 허리 높이의 의자를 가지고 비밀기지를 만들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내가 구성한 나의 공간은 충실히 나의 삶을 담아냅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귤을 까먹고 인형놀이를 했습니다. 비밀기지는 내가 나의 세계를 만드는 방식을 연습하는 최초의 건축입니다. 성장하며 우리는 현대화된 매끄러운 공간들을 만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안에서 나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 장식 행위를 하게 됩니다. 책상 가림막을 수놓은 메모지들과 작은 고리, 담요로 덮어서 만든 위호감은 똑같은 공간을 나만의 공간으로 바꾸어냅니다. 청년이 된 우리는 처음으로 나의 공간을 가지게 됩니다. 커튼을 결정하고 가구를 배치하면서 나의 하루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 단계에서 장식은 더 넓은 함의를 가지게 됩니다. 장식의 개념은 말 그대로 장식을 넘어 장식적임으로 확장됩니다. 침대나 소파를 나의 삶의 모양에 따라 놓는 일은 공간을 장식적으로 재해석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며 더 능동적으로 자신의 공간을 확장합니다. 나의 집은 작업실, 카페, 식당, 세탁소 등지로 넓어집니다. 이 공간을 나의 방식대로 해석하며 우리는 도시 안에서 여러 안식처를 가지게 됩니다. 장식적인 삶의 파편들이 모여 도시의 인면을 구성합니다.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즉 취향에 의해 선택된 장식들은 도시에서 서로 한데 모여 패치워크 같은 인면을 구성합니다. 장식성은 내가 만든 나의 공간을 담보합니다. 나의 장식과 너의 장식이 만났을 때 그 장식은 작더라도 소멸하거나 중화되지 않고 조각보가 됩니다. 저희는 각자의 공간을 서로 다른 모서리에서부터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서리 한 켠에 그려진 선명한 나의 공간을 토대로 두 장식은 서로 호의를 보이고 만나고 있습니다. 나의 공간을 내가 꾸미는 감각을 되찾는 시기는 우리가 처음 혼자 사는 집을 선택할 때입니다. 청년 주거는 그러므로 나의 삶을 결정하는 최초의 터전이자 자신의 삶을 장식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청량리는 지방 고속철도를 포함해 도시철도 접근성이 좋고 대여섯 개의 대학들과 인접해 있는 청년의 주거지로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량리의 부흥주택은 저희가 주장하는 장식적인 삶의 역사적으로 구현된 장소입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원래 벽체에 붙은 회색의 중축 공간을 보면 알 수 있듯 부흥주택의 주민들은 기존의 매끄러운 표면에 능동적으로 공간을 덧붙이며 자신만의 공간을 장식해왔습니다. 공간을 확장하며 모두 같은 평면이었던 공간은 전부 다 다르게 증개축되었습니다. 단단했던 외벽의 껍데기는 내부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두 같았던 평면에 저마다 다른 새로운 계단과 문, 마당, 방이 생깁니다. 이 능동적인 공간 변천의 과정에서 저희는 미장에 주목했습니다. 미장은 마감재로서 공간의 내부와 외부를 결정하기도 하며 물리적으로 공간을 나누지 않고도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개인마다 다른 미장의 형식은 나를 드러내는 최후의 장식적 경계입니다. 미장은 공간의 밀도가 높은 청량리에서 인식의 전환 장치로 작동해왔습니다. 경계의 농도를 구별하고 정의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인적 공간을 정의합니다. 저희가 정의한 최소한의 개인 공간은 침대, 책상, 옷장, 변기로 구성되며 이외의 공간들은 조금 더 옅은 경계를 허락하며 개인의 적극적인 장식 행위를 담아냅니다. 이곳 부흥주택에서 계단은 각 층에 타인이 존재하게 한 중요한 장식입니다. 너의 세계와 나의 세계 간의 경계를 고려하며 만들어진 이 계단을 보존하고 공간 구성의 기본으로 잡아 1인 주거 유닛을 결정합니다. 유닛은 경계가 가장 짙은 최소한의 개인 공간, 개방성이 있는 확장된 나의 공간, 가장 경계가 옅은 공유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계단의 위치는 부흥주택의 세대마다 다르므로 각 동마다 유닛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계단의 부재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공간은 공방, 세탁실, 카페 등의 공유 공간으로 사용해 각 세대 간의 개인 공간을 보조하고 이웃들 간의 연대 공간으로 활용합니다. 현관 앞 개인의 공유 공간은 각 세대별로 이어져 하나의 회랑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곳은 기존에 담벼락이 허물어지면서 넓은 폭의 골목을 형성하고 골목과 공유 공간이 병합되며 길로만 활용되던 공간을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으로 전환합니다. 각각의 공유 공간들은 세대 안에서 느낄 수 없던 높은 층고의 공간감을 가진 곳으로 서로의 취향과 시선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개인의 생활 공간을 다양화하면서도 너와의 만남을 꾀하고 새로운 공간감을 만들어냅니다.
2층과 1층은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수직으로 개방된 공간을 통해 서로를 인식하고 다양한 취미를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작동합니다. 부흥주택의 개중축 과정에서 장식적인 삶의 함의를 담은 계단과 그로 인해 파생된 두 개의 유닛이 회랑과 만나 인면을 만들어냅니다. 확장된 나의 공간은 통창을 통해 취미 공간의 인면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시선의 교류를 허락하는 개방된 중성적인 이 공간은 삶의 농도를 다르게 정의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공간은 오롯이 나의 공간이지만 어떤 공간은 너를 허용하는 가벼운 나의 공간입니다. 확장된 나의 공간, 이웃과 함께 쓰는 보조 공간인 공유 공간, 그리고 외부인이 접근하기 쉬운 바깥쪽 외부 공간은 도시 곳곳에 안식처를 만드는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양한 층위의 너와 나의 공간들은 장식하는 삶의 파편들을 적극적으로 받아줍니다. 제안하는 부흥주택 고치기는 부흥주택 단지 전반의 각각의 특성을 보존하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시적으로 통일된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 엘리아 젠겔리스의 컴패티 이론을 적용합니다. 가구, 벤치, 플랫폼은 부흥주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적색 벽돌로 디자인되어 도시 곳곳에 놓입니다. 이때 플랫폼은 밀도 높은 부흥주택의 계단 높이에서 스케일을 가져와 340 높이의 단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스케일의 공유 공간을 만들어 나와 너의 다양한 규모를 다룹니다. 나의 공간은 작은 방에서부터 시작하여 회랑, 중규모 공유 공간, 공원 등으로 넓어지고 다양해집니다. 나의 장식과 너의 장식은 다양한 스케일로 변주되며 이곳을 수놓습니다. 말 그대로의 장식을 넘어 장식적인 삶, 내 공간을 내가 정의하고 꾸며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저희의 제안은 우리의 공간이 장식적일 수 있는 배경으로 작동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벼운 질문인데 모델 주시면 항상 제가 질문하는 건데 이 모델에서 뭘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한 그 미장하기 개념을 통해서 도출한 거는 재료를 통해서 기존에 있던 레이어를 간직하고 그걸 통해 경계의 농도를 설정하는 것이었는데요. 페이빙을 다르게 한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공유 공간의 스케일이 소규모, 그러니까 회랑 공간으로서의 소규모 공유 공간, 그리고 이제 도로로 나 있는 중규모 공유 공간, 이 두 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못 보면 여기가 회랑 공간이고, 그리고 소규모 공유 공간은 여기 안쪽에 있는, 사실 이게 1층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소규모 공간, 그리고 중규모가 여기 이제 이 공간. 그래서 좀 이 안에서는 개인적인 또는 뭐 2, 3인 정도의 스케일을 수용한다고 하면 여기는 조금 더 많은 그런 공유 공간을 상상하고 있습니다. 미장에 대한 개념은 사실 미장의 정확한 정의가 다르긴 하지만 저희는 재료로서 구분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되어 있는 이런 타일 부분들이랑 여기 페인팅이 조금 다른데 여기까지 기존에 담벼락이 있었고 거기에 저희가 허물면서 그 바닥재는 뭔가 경계로서 유지하고 그렇지만 경계가 물리적으로는 없어서 골목을 좀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단차가 없는데 모양을 다르게 해서 얘와의 경계를 만든다.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사실 모델 이 공간이 원형 부흥주택이고요. 그리고 이게 덧붙여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의 색깔을 다르게 했는데 여기는 기존의 원형의 벽돌을 사용하고 여기는 콘크리트 좀 그러니까 미장이 페이빙뿐만 아니라 제가 그냥 설명을 듣거나 제안을 봤을 때는 이게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구축을 하거나 이러면서 확장을 하고 증축이 되는 거니까 구법이라든가 사용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엄청 전문적인 게 아니라 본인들도 얼마든지 유연하게 적용을 하거나 고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어떻게 앞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계단을 유지하면서 이 조직을 꾸려나가는데 그 계단이 이
기존의 부흥주택을 사용하던 사람들이 뭔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생활에 밀접해서 자기의 생활 공간을 넓혀간 그런 흔적이라고 저희는 해석을 했거든요. 좀 개념적인 의미에서 미장을 그런 이런 계단 부분을 기존의 위치를 살려서 이 1인 가구 유닛을 좀 조직하려고 했고, 그래서 이 계단의 위치가 이 세대별로 다 다른데 그런 부분이 약간 조금 더 특별하게 이 동네를 만들어주는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기존 부흥주택이 2층이었던 2층 주택이었던 건가요? 네. 기존 그래서 그 계단이 생기면서 세대를 다른 세대가 1, 2층에 살기도 하고 뭔가 그런 식으로 재생축이 되었어요. 저는 사실 그 그러니까 미장의 패턴이 이제 계속 그 패치워크로 패치워크 된다라는 그 개념이 사실은 이 디자인에서는 그 덧붙여지고 새로운 그 사적인 기존의 부흥주택이 갖고 있는 구조를 좀 확장시켜서 그 공공성의 베리에이션을 만드는 공간들을 필팅하는 것이 그 개념을 강화하는 어떤 요소로서 저는 좀 이해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이 퀼팅되는 이 디자인 방식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미장에서 갖고 있는 그런 개개인의 뭐 취향이나 기술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다 패턴이 다른 어떤 그것이 이제 처음에 중요한 시작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만들어 퀼팅되는 공간적인 약간 다양성, 그러니까 뭔가 그 미장이 가지는 다양성과 뭔가 이 공간이 퀼팅되는 공간이 가진 다양성에서는 조금 약간 그쯤부터 조금 약간 미장은 이제 미장대로 개인의 취향을 반영하는 데서 조금 끝나고 이제 공간은 퀼팅되는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제 분리돼 보이는 부분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약간 그 개념이 좀 더 강화되려면 퀼팅되는 공간에 그 개개인이 만들어가는 다양한 공간의 타입도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새로 덧붙여지는 퀼팅되는 공간의 어떤 베리에이션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제가 질문 잘 이해한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약간 1인 주거는 이렇게 원형의 단단한 것과 자기의 좀 취향으로 꾸밀 수 있는 이 통창 공간이 되게 반복적인 유닛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마을에서 너무 비슷한 공간감을 가져올까봐 이렇게 공용 공간의 1, 2층을 터서 단면을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그 층고 부분이 다른데 그런 식으로 이 다양한 공간성을 좀 확보해주면서 자기의 취향을 좀 다양하게 담아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이게 도시 차원에서 좀 확정이 되면은 이렇게 저희가 볼록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이렇게 그 동리 하나가 삭제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넓은 활동을 할 수 있고 이것도 도시 차원에서 이렇게 빨간색 플랫폼에 위치한 거는 이렇게 반복되는 유닛들 사이에서 공간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변주를 주고자 했습니다. 저도 같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주택이 낮은 저층 주택이 똑같은 게 반복되다 보면 영국의 교회주택처럼 우려했던 것도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약간 침체되고 좀 슬럼화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베리에이션을 만들 수 있는 장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물리적인 그런 이 건축을 만드는 물리적인 다양한 방법들이 아직 시각적으로 조금 전달이 안 돼서 저희가 계속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마지막에 본 그 큰 배치도를 보니까 뭔가 계속 중간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또 유닛도 여러 가지 타입으로 뭔가 어쨌든 취소 선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맞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제안인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건축적으로 건축가가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자가 개입이 되면서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상상력이 훨씬 더 많이 표현됐으면 너무 근사한 것 같은데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예, 그것 때문에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부분을 모델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구조가 이 중간에 있던 기존의 구조 벽 자체를 부실 수 없는 뭔가로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각 유니트 이게 너무 이렇게 레이어링돼서 리지드하게 계속 반복되는 구조인데 저렇게 하나를 드러내는 거 말고 유닛 하나가 들쭉날쭉 물 빠진 것처럼 튀어나왔다가 들어왔다면 훨씬 더 흥미로운 상황이 됐을 것 같은데 예, 그걸 계속 주어진 너무 제한 조건을 생각한 게 아닌가 하는 싶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